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원칙으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어떤 사실에 의존하게 할 수 있죠. 즉,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부과되는 어떤 조건, 약관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 성립과 관계없다. 몇 번 얘기하죠. 종류는 조건, 기한, 부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반대로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 기한이죠. 부담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하고 관계없습니다.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의 부관의 일정한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해 총칙 일반을 규정했지만 부담은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이고, 부담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 소멸시키는 것과 관계없어 어떠한 확실한, 그러니까 법률행위 효력이 그 부담에 대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담을 이행할 의무 때문에 그 권리가 일정한 제약을 받죠. 부담부 증여는 무상계약이지만은 부담의 범위 내에서 쌍무계약 준용합니다. 동시행이라든가 위험 부담, 해제 등이 적용되고,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이 부담의 불이행은 유증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유증, 부담부 유증은. 부관의 효력과 법률행위의 효력. 즉, 부관이 다른 법률행위의 동기인 경우, 여기 이제 부관은 행정의 부관이 많습니다. 부관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합니다. 부관이 유효해도 그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09년 판결은 두 번째 나온 판결이죠, 그죠? 행정처분의 부담과 그 이행 법률행위는 전혀 별개다. 읽어보시고.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여기는 조건 의사가 있고 그 조건이 표시되어야 됩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 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자체입니다. 의사표시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조건 의사가 반드시 예부에 표시되어야 됩니다. 요 밑에 판결은 이거죠. 보통 부동산을 팔고 난 뒤에 일단 그것을 소유권을 이미 그 매수인에게 주고, 매매대금 다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매수인이 그걸 이제 담보로 해서 그걸 이제 잔금을 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선행하고 매매대금 좀 뒤에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의 매매 계약에 불과하지, 그것이 조건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그 매매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뭐 정지 조건보다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정 조건이라는 건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조건은 원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효력 조건 많이 있죠. 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의 특성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후에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급부가 불능이 되더라도 후발적 불능이지 원시적 불능이 아닙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조건이 된 사실은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입니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죠. 자, 부관으로 조건의 요건, 의사표시로 할 것. 부관은 법률의 내용을 구성하고 당사자 효과의사를 가지고 의사표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로 하지 않은 것은 부관이 아니고 법률행위 동기입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행정금 대신 변제 행위와 처벌 감액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의 내용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서 의사표시 내용이 되지 않았던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의 종류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가장 중요한 구분이죠. 그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 성취될 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부터 그 효력이 잃습니다. 자, 정지조건은 동산 할부 매매의 그 소유권 유보부터 간 정지조건부 소유권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인도할 때 물권자 할인 성립하지만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는 겁니까? 대금 지급되는 걸 정지조건을 하는 겁니다. 협의이혼 약정과 재산분할 협의. 우리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해서 재산분할 협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협의이혼이 되지 않고 뭐 아예 이혼이 되지 않아서 물론이거니와 협의이혼이 아니고 뭐 재판이혼 있죠. 조정이혼 이런 됐다 하더라도 이 협의분할의 합의는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판례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게 성격.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할부 거래할 때 이제 매달 지금부터 10달 하는데 한 번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한이익 상실 자체가 어떤 조건이 딱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죠. 바로 된다는 거 이제 학설이 정지조건부고요. 그렇지 않다 학설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석되는 게 정지조건부이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가 다 내라고 했을 때 그때 기한이익이 전부 상실이 된다는 그런 건데 결국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채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정지조건부로 해서 일단 사실이 돈이든 한번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기한 이익 상실하고 변제 기일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 이제 소멸시효 기간 기산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게 보면 해제 조건은 약혼 애무로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증여하는데 만약에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이 성립돼서 어느 정도 어느 상당 기간 동안 혼인이 지속되면 예물 돌려달라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그 93년도 11월 9일 판결은 이게 이제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그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안 되거든요. 그걸 양도하는 것은 애초에 이건 이행 불능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고요. 조건 중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있어요. 수의 조건 지 멋대로 하는 게 수의 조건인데 원래 순수 수의 조건 이런 건 좀 내 마음에 들면 해주겠다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단순 수의 조건은 이 일반적 의사 플러스 어떤 사실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서울에 가면 이런 거죠. 순수 수의 조건이 법률의 조건이 되긴 좀 어렵죠. 단순 수의 조건은 얼마든지 유효하죠. 제작물 공급 계약할 때요. 도급인이 그 물건을 검사한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이 완전 순수 수의 조건.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 간의 계약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됐다 해서 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순수 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수의 조건. 당사자 일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 비수의 조건인데 우연한 사실, 눈이 오면 그죠? 이건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는 사실이 조건이고 우선 조건이고 당사자 일반 의사도 어느 정도 되는 들어가는 것이 본성 조건이 내가 너와 결혼하면 뭐 이런 거죠. 다 유효 조건입니다. 가장 조건.
조건인 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조건이 아닌가. 아까 말 법정 조건 있죠. 법인 설립에서 주무관청 허가 이런 거, 유언에서 유언죄 사망 이거는 법정 조건인데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죠. 다만 조건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소지관세 증명은요, 농지매매 승인 요건은 아니죠. 그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필요한 건데, 농지매매 증명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조건 불성취로 농지매매 무효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조건에 관한 규정 어느 정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불법 조건과 기성 조건입니다.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전체가 무효다. 이거 중요하고요. 기성 조건,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은 법률행위가 되고 해지 조건 근법률행위 무효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는 이것도 기성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면 조건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뭐 이양 사망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불법 조건이고요. 불법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법률의 전부가 무효다. 부처계약 종료 해제 조건 정례계약 무효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주식에서 감사 임명 계약에 청약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청약 무효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표이사 감사 임명할 때 그걸 막 조건을 무슨 붙이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약 자체가 저는 무효다. 세금 회피를 위한 미등기 전매 계약이나 매도에 부과할 공과금을 매수인의 책임진다. 이거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미등기 전매 계약 자체가 이게 무슨 뭐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기성 조건 받고요, 불능 조건 받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 조건이 붙으면 효력 발생이 아주 불확실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지나지 않은 행위를 해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조건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 조건 비슷하죠.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 상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를 보면요, 음행이나 수표 행위는 획일성이 요구되거든요. 엄청난 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그죠. 조건 붙일 수 없는. 다만 이제 기한은 붙일 수 있습니다. 기한 좀 더 여기 보증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 이런 거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죠. 그죠?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내가 보증하겠다. 이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배서에 붙인 조건, 여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음수표에 배서에 조건 붙인 조건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냥 조건은 배서가 되죠. 가족법상 행위는 어떻습니까? 혼인이나 입양, 인지, 이혼 이런 건 조건 붙이는 게 자체가 이상하죠. 이 아까 약혼 뇌물은 공소의 양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 가능하고요. 유언에도 조건이 가능합니다. 유언의 존재 조건에 관한 규정도 있죠.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 단독행위가 그렇습니다. 상계 취소 뭐 이런 건데 외에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거나 상대방 불이익으로 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채무 면제라면 이렇게 좀 해라 조건 붙이고 유증에도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할 때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 이행 최고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한다. 여기 이제 정지 조건 계약 해지 의사 표시거든요.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권행위도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산 소유권 유보 매매 그죠? 물권행위잖아요.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허가를 유효 조건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